안녕하세요. 안산점집 황해도만신 재령신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재밌고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TV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무속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 좀 그런 게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저승사자는 어떤 인물이며 어떤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들에 나오는 저승사자의 이미지, 요즘 유행한다는 스캅 괴물 흠퍼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네. 거기 나오는 사자 보이즈라는 네, 사자 보이즈. 참, 이름부터 벌써. 그러면 뭐 K-팝 헌터스 사자 보이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이 사자 보이즈 영상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구해줄게, 황홀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되게, 귀신, 몽달기, 처녀귀신, 구미호, 사자, 이런 분야를 되게 멋있고, 되게 조금 아름답게 묘색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깜깜한 골목길을 가시다가도요, 소름이 돋을 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자가 보이면 어떡합니까? 보통 무섭죠. 지금 사자 보이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흥겹고 저승사자가 즐겁고 잘생기고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얼굴에. 웃지도 않고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냥 앞에만 보던지 아니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 어두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는 일단 사자가 보통 3명이 온다고 하지만 저희 무속에서는 10명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정말 때가 될 때쯤 되면 첫 번 한 명의 사자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림장을 줍니다. 너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이럴 거야 했을 때 점집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선생님 사자가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뭔가 의식을 치르죠. 그런데 2명의 사자가 올 때는 이미 이제 혼이 떴어요. 죽을 운명에 놓여서 이미 목숨이 거의 없어진 상태. 그런데 3명의 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사자라고 보통 칭하죠. 삼사자가 보이면 이제는 그거는 거스릴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자들은 그냥 저희가 정말 모색을 해서 멋있고 조금 이렇게 한 표현력이 있는 거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어때요? 정말 무섭죠? 그렇게 정말 무서울 정도의 싸늘함을 갖고 오는 게 저승사자입니다. 그럼 미리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미리 예지를 받는 사람들은 조금 저희가 소위 요즘에 말하는 가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남달리 사람들과 달리 좀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전날에 안 좋은 꿈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찾고 있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같이 제사상을 차려드렸는데 같이 한 숟갈 밥을 먹어라 한다든지 라는 그런 꿈으로 예지를 미리 해줍니다. 저승사자 관련해서 이런 속설도 있는데요. 네. 저승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의 모습,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호칭하는 보통 조상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TV 프로그램 보면 사자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가 사자밥이라는 건 요즘은요 우리가 장례를 치러도 집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시절에는 동네에서 7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상여를 태웠어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자밥을 해놓는 거는 집 앞에 보통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그냥 저승길을 가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승에도 우리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자상을 차리고 비방을 하는 건 저승을 갈 때
이 망자를 고이 보내달라고. 지옥들 있잖아요. 지옥들 뭐 가다 보면 막 독사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곳을 지나갈 때 편안하게 조금 이 망제를 모셔 줍사하고 사자밥이나 이런 비방을 미리 해놓습니다. 선생님, 자주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된다면 조심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비방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장례식장을 안 갈 수 없는 일들이 무분별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장례식을 가셨을 때 무슨 탈이 생길 수 있죠. 주당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할 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 10원짜리를 한 7개, 9개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왼쪽 주머니에다가 봉투에다 잘 싸셔가지고 들고 가셨다가 사거리나 오거리 큰 대도로를 다니실 때 뒤에 차가 안 오면 그 돈을 휙 버리고 가시는 것도 주당을 막고 상문을 막을 수 있는 비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옛날 어른들은 간장게장에 달린 그 집게발 있잖아요. 집게발을 잘라서 그거를 들고 갔어요. 왜냐면 집게발은 과일도 마찬가지로 다 잘라낼 수 있고 찝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문 안 좋은 거를 잘라내고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꽃게발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장례식장에 꼭 가실 일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두 방법 외에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은박지에 싸서 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방법은 맞는 방법일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은박지는 뭐예요? 어찌 보면 반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고춧가루는 빨간 거기 때문에 옛날에 팥죽을 쓰잖아요. 저희가 동짓달이 되면 그 의미도 액을 물리고 잡기를 쫓아낸다라는 부정을 물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나 고춧가루나 뭐 후추 같은 걸 넣으셔서 은박지에 싸서 가는 거는 안 좋은 기운을 정화시키고 털쳐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비방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럼 3가지 모두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던져버리고 오면 되는 걸까요? 네, 그것도 사거리나 오거리 동네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조건 대도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대도로를 제일 많이 다니고 차로 그거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으깨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그냥 길거리에 풀어놓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조금 주제가 뭐 재밌다면 재밌고요. 우울하다면 우울한 얘기인데 저승사자로 시작해서 장례식장 갈 일, 뭐 어떻게 비방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승사자는 절대 잘생기고 뭐 이쁘고 하지 않다. 두 번째, 그리고 저승사자가 보일 때는 장소 불문이다.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비방, 장례식장 가실 일이 있다면 꼭 3가지, 뭐 꽃게발이던 소금이나 뭐 고춧가루에 은박지를 싸서 가시던 10원짜리 동전 7개, 9개 챙기셔서 내가 맞을 수 있는 상문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상문에 안 좋은 것들, 기운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걸로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접지 황해도만신 재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